물권 할 차례죠? 네.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받죠. 자, 계약이 유효하면 권리가 생긴다 그랬고, 그 권리 중에 대표 중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일단 물권하고 채권을 좀 같은 재산권이지만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계약을 통해 생기는 대표적인 재산권 두 개, 물권, 채권. 근데 이제 물권법이 우리 시험법이 있고, 이제 연례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총론, 강론이 있고, 강론에 이제 7개 물권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죠. 총론은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물권의 기초인 물권 일반론하고 물권 변동론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완전히 기초적인 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자, 물권 일반론에서 첫째 물권의 뜻. 물권은 현재 존재하는 특정이 되어 있고 독립한 물건 지배하는 권리.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런 게 물건이 뜻이에요. 반면에 채권은요, 채권자가 사람이 채무자 사람한테 뭐뭐 해라, 행위를 청구. 이게 채권입니다. 갑일에게 돈을 꿔준 게 있다.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여러분이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해라. 이런 것들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 이 객체가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급부 이렇게 보통 불러요. 물권으로 다시 와서 현존 특정 독립의 현재 존재하고 특정이 되어 있고 독립한 물건을 지배하는데, 이때 물건은 우리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해놓고 98조, 99조, 100조, 101조에서 물건을 분류를 해놨는데, 그중에 이제 99조에 있는 부동산하고 동산은 좀 구별하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되죠. 자,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은 건물과 건물 이외가 있죠. 이때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되고, 이게 원칙이고, 그렇죠. 이제 건물 이외의 정착물 같은 거, 이제 수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물건이고요. 지배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사용은 직접 사용하는 걸 말하고, 수익은 임대 같은 거 말하고, 팔아먹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소유권만은 세 개를 다 해요.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라고 해요. 소유권 이외의 것들은 제한 물권이라고 해서 사용 수익만 하거나 처분만 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사용 수익 처분인데, 이 사용 수익 처분을 절대적이며 직접적이고 독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 직접적, 독점적. 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돼요. 채권하고 비교를 좀 하면 돼요.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게 행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특정 이 네 개만. 제3자에게는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의 반대가 절대죠. 그럼 절대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채권은 채무자 협조가 필수적이죠. 돈을 갚아야 되고 이정환이가 민법을 강의를 해줘야 돼요. 간접적이라고 해요.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는 의미에서. 이건 협조가 필요 없어. 내가 내 물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사용하면 돼요. 그걸 직접적 지배라고 합니다. 채권은 비독점적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민법을 강의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수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물권의 뜻을 채권과 비교해서 좀 확인하시고,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들은 임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임의 규정으로. 반면에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들은 이제 강행 규정 성격이고, 물론 이제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주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성격이. 또 둘 다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란 건 팔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양도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권은 양도를 제한을 못해요. 내가 내 물건을 팔겠다는데 누가 제한을 해? 제한 못합니다. 반면에 채권을 팔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채권 다른 한테 넘기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재산권이어서 양도성이 있으나 물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양도성이 본질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럴까요?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채권은 양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을 좀 비교를 해서 물권의 뜻과 특징을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요.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이고요. 객체는 물건이라 그랬어요. 이때 객체와 관련해서 이제 일물일권주의를 좀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하나만 있다 이런 뜻이죠.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하나만.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되겠죠. 왜 인정해주냐? 물권의 독점성 때문에. 그죠? 그래 물건이 독점적이려면 물건 하나에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되죠. 이때 일물의 표준. 다른 건 필요 없고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일물일권주의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건이 있을 수 없고 물건이 여러 개면 물건도 여러 개여야지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물건에 충돌하는 두 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이게 일물일권주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예외죠. 예외. 이것만 좀 시험에는 요 예외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첫째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두 종류가 있다.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 건물 일부에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동 건물 일부에는 전세권이 가능하고 전세권 아파트 한 동에는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다. 구분 소유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일동 건물 일부에. 반면에 요놈 일필토지 일부 두 가지가 있다. 토지 자체 일부 여기에 용의물권이 가능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데 저당권은 안 된다. 저당권. 토지 자체 일부에 저당권은 안 된다. 지상지역 전세권만 된다. 그리고 요놈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분명히 토지의 일부라고 했는데 요놈들 중에서 수목의 집단 편백나무 1000그루, 수목, 편백나무 1그루, 미분리 과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 이런 것들, 농작물, 무, 배추 이런 것들 이런 놈들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별도의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물권 이외에 여기에도 물권을 인정해 주자. 예외적으로.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 따로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했으니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고 요 세 놈은 이름표를 붙여라. 명인방법. 소유자가 누군지를 이름표를 붙여라. 나무에다가 표말을 박아놓고 소유권자 이정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유권 된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이 머릿속에 있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는 게 판례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함부로 갈아엎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 직접 경작을 했으니까 경작을 통해서 자기 소유물 분명히 밝힌 거다. 근데 이 상태에서 농작물을 팔았다. 그럼 그 농작물을 산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람은 경작을 안 했으니까 자기 것임을 밝혀라.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물권의 객체를 물어볼 때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가 좀 돼야 돼요. 물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냐? 많지 않다. 왜 안 많냐? 185조 때문에 그렇다.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더라. 185조를 보면 이렇게 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함부로 만들어내지 창설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 임의 창설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권의 종류다. 물권 법정주의. 여기서 법률은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데 185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뭐냐? 국회에서 만든 걸 말한다. 국회에서.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 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걸로 물권 못 만들어낸다.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관습법은 관행이 반복이 되다가 사람들이 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관습법이다. 근데 이 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누가 확인을 해주냐? 법원이 확인해요. 법원이. 아, 결국 관습법이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이런 게 있고 경작권 같은 게 있더라. 경작권은 뭐냐? 이거.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 농작물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수확하고 경작하려면 그 땅을 들락날락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들락날락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농작물을 수확은 해야 되니까. 그게 경작권이에요. 점유권의 일종입니다. 농작물 팔 수 있으니까 뭐도 같이 파는 거예요. 경작권, 양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놈이 문제예요. 동산 양도담보권. 요건 다시요. 일물일권제 예외. 아까 첫째만 봤는데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이 하나인 경우 갑이 돼지 100마리를 기르고 있다. 특정 양돈장에서 이걸 가지고 돈을 빌린다. 을로부터. 그리고 돼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근데 돼지는 동산이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은 우리 민법상 전당포밖에 없어요. 전당포. 그러니까 돼지를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야 돼. 근데 여러분이 전당포준인데 누가 돼지 100마리를 몰고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 죽었어? 안 빌려 죽었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돼지는 갑이 그냥 점유를 해요. 즉 얘한테 안 맡겨요. 채권자한테. 대신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못 갚으면 돼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해요. 돈을 못 갚으면. 자, 그럼 을은 동산인 돼지는 점유하지 않은 채 단 갑의 변제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런 걸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요. 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이게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몇 마리예요? 100마리. 그럼 동산 양도담보권도 일물일권지원치상 100개여야 되는데 아니다. 물권의 객체는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돼지 등판에다가 번호를 써서 특정을 시켜야 된다. 1번 돼지, 2번 돼지, 3번 돼지.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내다 팔고 또 새끼 돼지 넣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장소, A 양돈장, 종류, 수량 딱 요렇게만 특정을 해요. 요렇게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봐버려요. 이걸 집합물이라고 해요. 여기에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의 객체는 돼지 등판에다 1번부터 100번을 서서 특정한 게 아니고 이 돈산에 돼지 100마리 이렇게 특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간에 다 자란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었어. 여전히 그 양돈장에는 돼지 100마리가 있죠. 특정성이 그대로 유지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물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판례예요. 이 두 번째 거는 이 내용 자체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특정성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산, 양도, 담보권 이렇게 됩니다. 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아파트 하나에 저당권 2개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어쨌든 물권의 종류는 이렇게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 자, 임의 창설 금지는 뭐냐?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못한다. 종류 강제. 기존 물권의 내용을 바꾸지 못한다. 내용 강제. 강행 규정이다.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위반한 게 하나 있어요. 내용 강제. 아까 소유권은 내용이 뭐였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근데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는데 사용 수익권만 넘겨. 지는 처분권만 가져. 즉 갑이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소유권을 완전히 을에게 넘겨. 이거를 대세적으로 포기라고 나와요. 판례가. 갑이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 말이 나와요. 갑이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으로 외부에다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소유권의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완전히 을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결국 소유권을 두 가지를 쪼개는 거예요. 사용 수익 권능만을 갖고 있는 소유권과 처분 권능만을 갖고 있는 소유권 이렇게. 그렇게 되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내용 강제 위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 네 개가 있죠. 온천권 안 된다. 온천권. 온천소는 지하수 일종이고 소유권의 객체다.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주는 관습상 물권. 아파트를 사서 돈 다 주고 점유까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살고 있어. 하지만 등기를 안 했어. 소유권 없다. 그걸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없다. 사실상 소유권 이런 거 이제 안 된다. 동네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하던 땅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측량을 해서 펜스를 딱 쳐버렸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야 이거 오랫동안 통행했으니까 관습상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안 된다. 관습상 통행권,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이제 안 된다. 대법원에 의하면 왜 안 되냐? 종류강제 위반이다. 니들이 만들지 마라 말이야.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공원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이 독점적인 이용권을 인정해달라고 대법원까지 쫓아가서 뭐 머리띠 두르면 다 법으로 인정해주나? 뭐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온, 사, 공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기억하자. 물권법 좀 있다. 요 정도. 여기까지 한 문제 나올 뚱 말 뚱 그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섯 번째. 물권이란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두 개가 있다. 일반적 효력이라고. 첫째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 우선적 효력은 뭐냐?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자 둘이 충돌해. 서로 자기 거래. 일몰을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만 인정을 해줘야 돼.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요. 두 개의 물권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기준이 있겠지요. 먼저 같은 종류의 물권이 충돌하고 있다.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전세권과 전세권 이렇게. 원칙이 뭐냐?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성립은 뭘 갖고 따지냐? 등기, 부동산 물권, 점유, 동산 물권. 먼저 등기한 사람, 먼저 손에 넣은 사람. 그 사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점유권이라는 물권은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물권과 병존할 수 있다. 다른 물권과.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권, 저 사람은 점유권. 병존이 가능하다. 우선적 효력이 없다. 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에요. 소유권을. 이걸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합니다. 이 예외예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권과 채권.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하여 을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될 때 이 임차권은 채권이다. 즉 을이 갑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네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신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해. 내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근데 그런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단 예외가 또 있다. 첫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채권이. 채권이 대항력이 생겼다면 그 후에 물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게 우선하게 되지 않냐. 채권이. 또 이따가 보게 되는 이전등기 청구 같은 채권이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본등기함으로써 순서가 소급을 해요. 그래서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예. 또 하나,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다.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그 목적물에 있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걸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채권자 중에서 첫째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고,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 우리 시험범위 있어요. 뒤에서 볼 거예요, 나중에. 또 그 경매된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가 있다. 이걸 당해세라고 부른다. 그 당해세 채권. 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 재산에 대해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 임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 이런 것들을 먼저 주게 된다. 먼저. 뭐보다?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이렇게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선적 효력에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예외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아우 나 여기까지도 머리가 아파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자 첫째 시간에 이거는 꼭 기억하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내가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왔다. 내 책을 누가 가져갔다. 내가 필기를 잘 해놓은 거를 보고 그거 옮겨 쓰려고 말도 없이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내 책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물권이 침해되고 있다. 내 책을 깔고 앉아있다. 물권이 방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져가려고 한다.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권자가 내 책이니까 침해자를 상대로, 내 물건을 가져가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또는 방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따위를 청구해서 그 물건을 되돌려받음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그런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형이 3개가 있다. 가져갔다 반환하라. 그죠? 깔고 앉아있다 방해를 제거하라. 염려가 있다 방해를 예방하라. 이렇게.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청구 3가지. 이 3가지가 2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다. 점유권과 소유권에. 204조, 205조, 206조. 나중에 보죠.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이렇게 있다. 3종 2세트 우리 민법에. 그리고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등 다른 물권이 빌려 쓴다. 이걸 준용이라 한다. 준용. 법 조문을 빌려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준용한다라고. 준용.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권리하고 질권이라는 권리는 준용 규정이 없다. 그럼 유치권이나 질권은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못하느냐? 얘는 된다. 해석상 인정해 준다. 조문은 없지만. 근데 너는 끝내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것도 유치권 가서 보시겠지만 유치권이 침해되면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뺏겼다?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따라서 유치물 반환 청구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 뭘 두 개를 인정해줘. 점유물 반환 청구로 충분하니까. 유치권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물건을 점유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점유해요. 내가 점유를 안 해요. 안 하니까 뺏길 일은 없어. 뺏길 일은. 뺏길 일이 없으니 반환 청구권은 필요가 없어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장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제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를 구별해서 본권이라 하고요. 물권적 청구는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달라요. 예를 들어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달라요. 그래서 소송도 달라져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본권에 의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벌상을 점유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책벌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다 없다? 다시 그 책벌상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누가 와서 뺏으려고 그래? 안 뺏길 수 있어. 무슨 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이게 점유권이에요. 점유만 하면 인정해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가 뺏었어. 돌려달라 그랬어. 안 돌려줘. 그럼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에? 그걸 점유의 소라 그래. 그런데 내가 법원 가가지고 내 책상 돌려주세요 그랬어. 내 책상 돌려주세요. 그럼 법원은 뭐라 그래요? 그게 네 거냐? 내 책상 돌려주세요 소송 제기하면 이겨요 져요? 져요. 패소해요. 그러면 바꿔. 내 점유 책상 돌려주세요. 그럼 이겨요 져요? 이겨요. 아,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승패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소유물 반환 청구 패소, 점유물 반환 청구 승소. 영향 줘요 안 줘요? 예? 안 주잖아. 영향을 준다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두 패소해야 돼.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도 패소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는 승, 하나는 패. 할 수 있잖아. 점유의 소화. 나중에 점유권 가서 확인할 거예요. 점유의 소화,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어. 또 하나. 여러분이 법원 가서 내 책상이 아니라 내 점유 책상 반환 청구를 했어. 내 점유 책상. 여러분이 법원 가서 내 책상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니라 내 점유 책상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법관이 그게 네 거야? 아닌데요? 근데 왜 반환하라 그래? 네 것도 아니면서. 패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책상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게 아니라 내 점유 책상 반환 청구 소송을 했잖아. 근데 법원이 느닷없이 내가 거기에 본권이 없다고 패소시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2항.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208조 2항. 에?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아주 어려운 조문인데 감사하게도 조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 대충 이해됐으니 조문 암기하자.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자신 있게 들어가려면 외워야 될 조문이 200개가 넘어요. 민법이.
예? 야, 그거 언제 외우냐? 뭐 언제 외워? 제가 계속 떠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면 제 강의를 빠짐없이 들으신 분들은 중요 조문을 20번 이상을 듣게 돼요. 그럼 외워져. 자연스럽게. 똑같은 노래를 20번 들어봐요. 가사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대충 외워지죠. 비슷해요. 정확한 토시까지는 기억이 안 나도 대충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는. 그래서 자꾸 떠드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요거까지. 세 번째,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이건 이제 침해 원인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 을소유 땅, 갑소유 땅에 아름드리 나무가 간밤에 쓰러졌다. 이렇게. 그래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갑이 가가지고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으니 치워라. 이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해. 야,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니요. 어젯밤에 태풍이 쓰러뜨렸어. 난 잘못 없어. 안 치워. 네가 마음대로 해. 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즉 불가항력적으로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나무를 가져가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구나. 또 을이 만약에 일부러 또는 실수로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무 때문에 갑은 땅을 사용 못해서 손해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텐데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면 태풍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강태풍이라고 있대요. 그러지 말고. 반면에 을이 쓰러뜨렸다면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로서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위에 거.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요 지문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요건이다. 네 번째, 성질.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채권의 성질은 뭐냐? 물권자가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행위를 청구하니까 채권이다. 행위를 청구하니까. 뭐뭐 하라. 행위 청구. 물권적 성질은 뭐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일단 건물은 건물 지은 사람 소유예요. 을 소유입니다. 다만 무단 건물이기 때문에 갑은 그 을 소유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갑이 땅을 팔면,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모두 넘어간다. 물권적 청구도 넘어간다. 그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적 성질이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병에게 넘겨주지 않고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서 전 소유자에게 남겨둬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다섯 번째, 누가 행사하나? 누가? 현재 물권자가.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면 얘가 행사하는 거야. 얘가. 또 하나. 갑소유 건물이 있고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는데 아직 을에게 등기는 못 넘겨줬다.
따라서 어른아직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현재. 근데 무단점거자 병이 있다. 이때 을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초해서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판례예요. 갑이 청구하거나 을이 갑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직접은 못한다. 누구에게 하냐? 누구에게? 기본이요. 기본이 원칙이 점유자에게, 점유자.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점유자.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점유권 가서 볼 거예요. 첫째 조심할 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 보조자 아니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죠.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외우세요. 이거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 뭐라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 누구에게 하느냐? 침탈자. 내가 점유하는 걸 뺏어간 놈. 아까 내가 점유하던 책상을 뺏어간 놈. 그놈의 상속인. 침탈 사실을 알면서 돈 주고 산 놈. 세 놈. 점유물 반환 청구. 누구를 상대로 한다?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 외워야 돼. 점유권에서 다시 나와. 외워야 돼. 일단은. 204조.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침탈했는지, 상대방이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인지 특정 승계인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런 거 안 따져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소유물 반환 청구는 현재 본권이 없이 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본권이 없이 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두 개는 반드시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 이것도 상식적으로 갑수유 땅에 우리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 갑이 철거 청구했어.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상대방이 부담해야죠. 갑이 을에게 철거하라. 을이 부담해야 돼. 지가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그죠?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8번째. 다른 권리와의 관계. 첫째.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강력적일 때는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자, 두 번째, 이 계약상 권리. 갑이 을에게 렌트카를 48시간을 빌려줬다. 임대차. 아직 48시간이 안 지났다. 한 30시간 지났다. 갑은 을에게 렌터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 48시간이 됐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반환 청구권이 두 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임대차에는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반환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상 반환 의무. 또 하나가 갑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 두 개. 반환 청구권이 두 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청구권이 두 개. 그 중에 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채권적이에요. 소유권에 기초한 게 물권적이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거 왜 나누냐? 요거는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요. 이거는 소멸시에 걸리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똑
똑같은 반환 청구권이지만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병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개가 병존. 여기까지 됐죠? 판례.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땅에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해줬어요. 근저당권 등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요. 돈을 갚았으니까 갑과 을은 더 이상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지. 계약 관계가 종료됐어요. 은행으로 돈 빌렸는데 다 갚았어. 그럼 더 이상 은행과 나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았다는 건 갑을 간의 계약 관계가 종료. 그 다음에 이거 등기 말소해야 되죠. 말소 안 하면 말소를 청구하게 돼요.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두 개. 갑, 을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하나. 갑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하나. 왼쪽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을 간의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었으니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가 생긴다. 위에 건 채권적, 밑에 건 물권적. 그죠?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 아까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이건 넘어가. 근데 이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계약상. 안 넘어가죠? 을하고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변제가 되었을 때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를 전 소유자는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물권적 청구권이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거 오늘 머리에 정리해 줘요. 사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 건축. 첫째, 건물은 누구 소유? 을 소유. 을 소유. 두 번째, 땅은 누가 점유? 점유. 을이 점유. 건물 부지는 을이 점유. 을은 건물 소유. 을은 건물 소유, 땅은 점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갑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을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내 건물에서 왜 나가냐 이러겠죠. 그죠? 퇴거 청구를 못해요. 을 건물이니까. 대신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 토지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해요? 토지의 점유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환 청구 누구한테 돼서 기본이? 점유자. 토지 반환 청구 누구한테? 토지의 점유자. 누가 점유해? 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팔아. 근데 등기를 아직 못 넘겨줬어.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근데 얘는 건물을 철거할 권한은 있대요. 병이 건물 소유자도 아닌데 철거권이 있대. 에? 아이 판례가 그렇대. 그러니까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 반환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그 토지 점유자, 을한테. 이렇게. 병에게 철거만 청구하는 거. 갑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다. 병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임차인에게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임차인은 철거권이 없어요. 건물 임차인이 어떻게 건물을 철거해?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한테 맞아 뒤질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승소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럼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을 요구하고 집행관하고 같이 포크레인 갖고 와서 때려 부시는 거야. 자, 때려 부시러 갔는데 병이 있어. 그러면 이 손마이크 들고 병한테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와라. 할 수 있다 없다? 해야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지. 병 깔려 죽일 거예요? 갑은 건물 소유자는 아니지만 병한테 뭐라 할 수 있다?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 할 수는 있어야지. 머릿속에 빡. 암기. 예, 문제로 남아요.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결론을 머릿속에 그냥 빡. 물권적 청구니. 54페이지. 뭐 물권의 본질이라든가 객체 됐고, 객체 밑에 일물일권주의. 그 중에서 뭐 다른 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중에 동그라미 1과 밑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 중에서 특히 니은, 집합물 아까 이런 것들. 물권 법정주의 조문 확인하고요. 규정은 반가르본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내용은 종주강제, 내용강제가 있죠. 그 중에 내용강제 중에 얘가 오른쪽 칸에 있어요.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 관습법상 물권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주의 이런 거 안 된다. 기억하자. 물권 효력, 우선적 효력 있죠? 반가로 1, 반가로 2.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히 반가로 2 예외에 보면 양가로 2번 있죠. 성립 선호와 관계없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라고 돼 있고 그 중에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이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뒤에 가서 볼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의됐고 종류에 보면 밑에 1, 2, 3이 있다. 표 안에 1, 2, 3. 그 머릿속에 넣자. 성질이 있다. 물권적 성질 특히 조심하자. 행사요건이 있다. 동그라미 1번 침해원인을 묻지 않는다. 누가 청구하냐? 현재 물권자가 한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 등기 안 했으니까 뭐가 없다? 소유권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 따위 못한다. 퇴거 청구 따위 못한다. 3번 누구를 상대로 하냐?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 중에 특히 이놈. 저 마지막에 저 을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산 병 등기를 안 했어도 무슨 권은 있다? 철거권은 있다. 그러니까 그 놈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5번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타 권리와의 관계에서 특히 동그라미 2번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그 마지막에 있는 판례. 예? 전 소유자 말소 등기 청구,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 그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됐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게 있나. 특히 물권적 청구는 좀 빡세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변동은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